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과 교류하기 쉽지 않았던 제주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주만의 문화를 찾아보기 쉽지 않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제주만의 독창적인 문화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특수성을 계승시켜 나가야 할지 오늘 문화로그 왓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화산섬이 가진 독특한 지형 위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만들어낸 제주의 문화. 하지만 개발 열기 속에 급속도로 삶과 풍경이 변해가고 제주의 문화 역시 변동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제주의 너무 빠른 변화를 향한 우려는 예술가적 감각과 노련한 손길을 거쳐 예술로 승화되고 작품화됩니다. 조각은 우리에게 익숙한 회화보다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예술 장르로 느껴지는데요. 조각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3차원의 공간 속에 표현하는 조형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각가의 세계란 마치 신이 세상 만물을 빚어내듯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화로그 왓은 박금옥 조각가가 제주의 마을에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문화 공간을 찾아가 봅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중산간 마을입니다. 이 고요한 마을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겉에서 보기에는 무엇을 하기 위한 공간인지 얼른 파악하기 어렵지만 입구부터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뭔가 예술적인 감각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옛 창고를 손수 고친 이곳은 젊은 작가들이 예술을 창조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을 꾸민 이는 예술이란 지역과 그 지역의 문화와 소통함으로써 더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술가로서의 기득권보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융화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금옥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실은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데 네. 바깥의 외경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마치 어린이집 외경 같은 아이들이 꾸며놓은 공간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저 작품 뭐냐면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의 아동들하고 작업했던 건데 예, 네. 집과 동물. 집과 동물. 예, 학교 갈 때 바둑이 영희와 철수하고 막 바둑이가 학교 따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서 이렇게 몇 년 전에 애들이랑 작업을 한 건데요. 그 집 조형물은 게이트라는 주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작업을 했었던 그거랑 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게이트. 문이죠. 예. 네.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하면 이제 다시 나가고 다른 문이 있고 이게 아니고 저 문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동시에 순환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진 뜻을 가지고 저는 조형물 애들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네. 특이한 조형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공간이에요? 네, 여기는요? 여기는 야전 생활이에요. 여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연과 수능해서 작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지역의 문화거리를 찾아야죠.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양식들을 좀 찾아서 작가들 스스로 이제 사람이든 뭐 자연물이든 이제 스스로 작가들이 찾아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 아트를 이제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박금옥 조각가는 1년 전 20년 동안 방치돼 있는 폐창고를 발견해 전기 배선부터 흐트러져 있던 건물의 수평까지 바로잡으며 혼자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버려져 있던 창고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험 예술을 하는 재미있는 창작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 이런 공간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네. 공간마다 이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예. 시내에서 이런 공간을 찾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이제 이런 유휴 공간을 찾아내서 네. 그러니까 빌려주시기만 하면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를 제가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제
이런 활동을 이런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하시면서 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홍보까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시면. 네. 사실 이거 창고잖아요. 네. 허름한 창고를 네. 이렇게 입주 작가를 모셔다가 네. 작품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시골에 있는 이런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데 이제 동네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네. 정말 이 소외 지역 안에 음. 있는 애들한테 뭔가 같이 활동을 해서 움직임을 문화적인 움직임을 좀 불어넣어 주자. 올해 또 작년에 옮겨와서 이런 작업을 했을 때는 정말 암담했죠. 1년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다시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견이 계속 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 버려졌던 창고들이 카페나 갤러리 등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창고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박금옥 조각가의 아트 창고가 제주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가는 도시, 반드시 땅을 갈아엎고 새 집을 짓는 것이 해법일까요? 도심에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도시 재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이 박금옥 조각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박금옥 조각가가 창조하는 다른 작품도 궁금해지는데요. 요즘 구상하시고 있는 작품은 어떤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심주라는 네. 이제 페르소나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전시실 사이즈에 맞게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환경 조각 쪽으로. 예. 작가님께서요? 예. 네. 몇 년 전 작업은 이제 오로지 자아로서 네. 우뚝 서 있는 이제 나를 보여주는 거. 그럼 주로 어떤 소재로 작업을 저 같은 하세요? 경우는 철이나 나무. 네. 저한테 모자라는 것들이 땅과 뭐 나무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 재료로 나도 모르게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맞는 것들. 작업하시다 보면 이 재료와 내가 잘 맞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는 재료들이 있나 봐요. 네, 주로 지금 사용하는 재료는 나무죠. 나무인데 이제 제가 덩어리를 깎는 소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쌓는 작업. 쌓는 작업. 예, 재료를 재단을 해서 네. 쌓는 작업을 하고 있죠. 박금옥 조각가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도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담은 조각 작품도 꾸준히 창작하고 있는데요. 제주 출신이지만 제주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작품들로 독특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맞는 재료를 탐구해 오고 있는데 나무, 무쇠, 알루미늄 등 재료를 가리지 않고 그 순간 끌리는 재료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재료의 다양성만큼 작가가 그려내는 이야기도 단숨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6번째 이제 준비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첫 작품 전시회부터 좀 얘기를 나누자면 예. 혼돈이 주제라고 들었거든요. 대학원을 서울에 뭐 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거기서 살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섬 지역에서 이런 인격이나 성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야 서울 가면 애들이 이기적이다. 너 못 살 거다 하면서 그런 거를 저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줬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하기 나름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생활 자체가 혼돈이 휩싸여서 하다 보니 태초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활 자체가.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혼돈이었지만 점점 질서를 갖춰가는 이런 과정이 이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아닐까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질서가 갖춰서 이렇게 오는 것 자체. 그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주에 있는 것들과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킬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사실상 저희 어머니 직업이 해녀로 아직까지 이제 물질 하세요? 물질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도 가까이 정말 좋은 소재가 작업 소재가 가까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주도의 어떤 사물을 소재로 한 작업이 사실은 안 나오더라고요. 외부에서 온 작가들이 그걸 또 잘 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아트 할 때는 오름도 가서 활동도 하고 제주도를 가지고 작업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는 제주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은 작가들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한라산, 바다, 돌담, 해녀와 같은 주제 대신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주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자아를 찾는 과정을 그려나가며 그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자신만의 색다른 표현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해녀로 살아오셨고 지금도 현직 해녀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박금옥 조각가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쉽게 작품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도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금옥 조각가의 작품 세계는 시원한 공격성과 변신이 특징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자연적인 소재도 박금옥 조각가의 예술적 시선과 노련한 손을 거치면 낯설어지고 전혀 다른 질감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 심주가 나와서 주제를 페르소나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었으면서 저도 수시로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날 상태에 따라서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혼돈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지에서 내가 자라서 네. 이 자란 내가 네.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올곧은 내가 된다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제주에서 나고 자란 박금옥 조각가는 지난날 많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왔기에 버려진 창고를 재활용해 문화 공간을 꾸밀 수 있었고 그 공간에 자신의 과거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 작가들을 초청해 레지던스 공간을 꾸미는 것은 그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박금옥 조각가는 이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체험 활동을 통해 문화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시골 마을에 문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해나가기에는 벅찬 일들이 많았겠지만 소통을 통해 극복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그 레지던스에 입주하는 작가분들은 직접 컨택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대만에는 여러 공간을 다니러 갔어요. 작가들 네. 선택하러. 대만을 간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주제가 이제 섬과 섬입니다. 제주도 섬이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아트 창고라는 공간에서 좀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좀 형성해보자 해서 이제 추천을 받은 작가들보다 직접 가서 컨택을 하고 그 작가의 상황이나 공간 상황이나 이제 문화 활동 그 나라에 있는 섬나라에 있는 문화 활동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작가들을 컨택해서 데려오니까 이게 효과도 크고 작가들도 네. 성의 있게 아, 예, 존중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박금옥 조각가가 덕천리에 버려진 창고를 이용해 만든 아트 창고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신진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같은 섬 지역의 작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섬과 섬을 이어주는 문화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덕천리 아트 창고에서는 대만, 일본 작가의 제주를 소재로 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간에 보니까 네. 총 4분께서 지금 네. 같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네. 건데 네. 그분들 안에서도 공존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작가는 바람이라는 작업을 주제로 했고 여기 미디어 대만 작가들은 이제 소리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는데 네. 그 소리도 바람에 의해서 어쨌든 전달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주제는 통일이 돼서 네.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일본 작가의 작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애들하고 커뮤니티 작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이게 스스로도 이제 순수한 입장으로 가보자 해서 이제 제주도는 이런 곳이다. 바람이라는 게 있다. 그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해서 그 아이템을 얻어서 이제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박금옥 조각가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와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마을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어쩌면 이런 외국 작가들의 시선과 감성이 제주의 본질에 더 가까울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풀어내는 예술이야말로 제주 고유의 문화에 다가설 수 있으며 그 본질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요. 여기 레지던스에 들리셨는데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신 거예요? 작품이 전시된 공간이 창고고
예술을 전시해 놓은 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화를 보여주는 거라서 어떻게 이런 공간에 이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하고 여기 그 작품들이 사실 그 우리나라 작가들이 아니고요. 입주한 외국 작가들의 작품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기 설명을 잠깐 듣기로는 한 2달 정도 제주도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제주를 담은 거라고 그렇게 잠깐 설명을 들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제주에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 그런 걸 이렇게 약간 소리로 담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는구나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덕천리 아트창고의 레지던시 작가들은 제주에 와서 제주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에 시간들이 더해져 비로소 제주를 담은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 작품들은 외국 청년 작가들이 제주를 보는 시선이기도 하고 제주를 나름의 감성으로 해석한 것들을 제주인들과 소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서 지금 상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Do you have any special reason to choose Jeju Island to work in here? Taiwan and Jeju, they actually have some similarity in terms of they are both very small islands that are close to a larger part of their country. So Taiwan itself is independent, but it has a lot of complicated relationship with China. And also Jeju, from my impression, seems to have this kind of similar history. So we were interested in a different island and the people here. What's your first impression of Jeju Island? Very happy to a lot of people and kind, very kind, like Ajuma or kids or village people, and they are always want to share. For me, I think life here is very close to nature. You have to really listen to nature. And so for that, I was very inspired to use nature or follow nature to create artwork.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대만에서 온 쉐릴 청 작가는 제주와 대만의 닮은 점들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본토와는 다른 독립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섬이라는 특성이었다고 합니다. I know that the shaman use it here to cut kind of paper money. Yeah. I'm very interested in shamanism. They can hear and mediate with the gods. So a lot of kind of very sensitive mediation that they do. Yeah. 샤머니즘의 음악을 공부했다고 하는 쉐릴 청 작가는 18,000 여신이 살고 있는 제주의 문화를 남다른 관점으로 해석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작품들은 샤머니즘 특유의 몽환적인 느낌을 기묘한 기법들로 표현했고 이는 기성 작가들의 작품과는 색다른 개성이 느껴집니다. So I was really interested in the idea of feng shui. Feng shui meaning kind of the arrangement between human and heaven. For me, because my background is in music and in painting, so I like to translate between what I see and what I hear. So what I tried to do here was visual composition of what I want to hear. 또 한 명의 대만 작가인 시아린 작가는 개천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인들과 소통하며 작품을 완성해 갔다고 합니다. 시아린 작가는 어른들과 시골의 아이들을 미디어에 함께 담아내며 되도록 제주의 실체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This video is my work is named True Sound, and I working in this village, Dachonli, a small village, in Korean Opening Sky Day, and I met a lot of people their celebration. The boy tried to connect or talk to me. Jeju Island is like an open sky. 덕천이 아트창고에 이어 박금옥 조각가가 새롭게 준비한 프로젝트는 서늘리 아트창고 료넷에 열리는 예비작가 기획전인데요. 과거와 미래, 중간에 우리라는 제목의 전시는
11월 13일까지 서늘리 아트창고 륜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귤 창고였던 공간이 아주 독특한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옮겨왔는데 여기도 창고인데 아까 그 아트 창고와는 좀 다른 느낌인데 여긴 어떤 곳이에요? 네, 그 창작공간 프로그램 중에 예비작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언가를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빈 창고를 유효 공간을 여기서도 하나를 얻었어요. 이제 구해서 이제 이 장소를 미래의 직업군으로 이제 문화예술 활동 관련된 전공을 하는 청년 작가들이 미래의 직업군으로 가져갈 수 있게 미리 네.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시켜주는 활동 중에 하나죠. 그 예비 작가들 스스로 이제 개보수를 하고 자기네 기획 의도에 맞게 시골 마을에 이제 갤러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죠. 아트 창고의 이름이 류온이더라고요. 네, 이 창고는 귤 창고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네. 아, 여기 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이렇게 귤입니다. 아. 이제 귤을 이제 저희 아트창고 큐레이터가 순간 기술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륜이라고 해요. 륜에 관한 뜻은 없지만 그래도 귤을 뒤집어서 사람들이 딱 듣고 류온이 뭐예요? 이런 반응들이 많이 보이시겠어요. 아, 사실은 귤 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담그다라는 주제는 김치, 술, 장, 젓갈 따위를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두는 과정에 착안해 창고 안에 작가의 작품을 담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비 작가들은 지금 기성 작가들이 걸어온 과거의 과정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가 작품을 하나하나 걸어서 하는 그런 전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랑 매칭을 한 작가 쌤들의 이제 기록과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데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음에도 같은 이제 열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스플레이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 창고에 전시하는 이 기획 자체가 저희의 작품으로 주제를 담그다라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미술관이 아닌 문화예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예술로 소통하는 새로운 대안 공간을 꿈꾸는 아트 창고. 박금옥 조각가는 이곳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럼 이런 전시회를 이제 기획하게 네. 되셨나요? 지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지금 중년 작가로 노년 작가로 또는 활동을 하고 계신 대선배님들의 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의 이 청년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발자취를 되짚어서 저희들이 아카이브전으로 기록을 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 예비 작가들이 이제 그걸 담아낸 이 공간 안에 담아낸 겁니다. 예전에 활동하신 선배 네. 작가들의 작품과 네. 현재 이제 예비 작가들 작품이 네. 함께 공존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이 공간 안에 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그 작가들 각기 1대1로 오창은 예비 작가는 이제 김현수 선생님, 안진희 선생님은 이제 정민찬 예비 작가, 홍진우 선생님은 저기 정재훈 예비 작가라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러니까 자료가 충분히 있는 중년의 작가들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발자취로 삼을 수 있는 그 작가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전시를 해보자는 취지 기획을 이제 만든 거죠. 문화활동 기획자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작가로서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내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작업을 내가 이 정말 사지가 멀쩡할 때까지는 예술가라는 입장은 그거잖아요. 자기 내면의 것을 작업으로 활동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죠. 만약에 본인에게 그런 멘티가 생긴다면 어떤 말씀 예술가로서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념을 가지고 끝까지 임하라. 일념이라 하면 그 작품에 대한 예. 나의 신념을 굽히지 예, 말고 예, 예. 인터뷰하면서 이 초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요즘 사회가 초심을 잃은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저도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나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신념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주 곳곳에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마음껏 즐기며 행복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문화로그 왓도 박금옥 조각가와 함께 그 날을 꿈꿔봅니다. The dogs say goodnight.